자정까지도 지하철이 아직 있다고요? 심야버스는 또 뭐예요? 그게 정말 안전하다고요? 제가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 파리의 친구들이 던진 질문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지만 그때의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로셰입니다. 파리 출신 프리랜서 여행 작가이자 블로거예요. 파리는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낭만의 도시죠. 하지만 현지인인 저희에겐 조금 다른 얼굴이 있어요. 특히 여성들에게는요. 파리에서 지하철을 타고 밤늦게 귀가하는 건 꽤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제 친구 마리는 항상 열쇠를 손에 쥐고 다녔고 줄리엣은 밤엔 절대 지하철을 타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저는 여행 작가로 일하면서 세계 각지의 도시 문화를 소개하는 글을 써왔어요. 어느 날 아시아 특집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서울의 야경 사진을 보게 됐죠. 한밤중인데도 밝게 빛나는 거리,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사람들, 24시간 문을 여는 카페들. 처음엔 그저 관광객을 위한 과장된 이미지라고 생각했어요. 밤 12시가 넘어도 지하철이 있다고? 새벽에도 버스가 다닌다고? 여자들이 혼자 다녀도 된다고? SNS에서 본 한국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특히 여성들의 심야 대중교통 이용 후기를 보면서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그 의구심이 오히려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어요. 파리의 여행 작가가 직접 경험하고 전하는 서울의 이야기. 그것도 충분히 매력적인 주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주 일정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2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공항철도를 탔는데 파리의 메트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깨끗한 객실, 정확한 시간, 그리고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를 알려주는 전광판까지. 이게 정말 대중교통이야. 처음 교통카드를 샀을 때가 기억나요. 파리에서는 각 노선마다 다른 티켓을 사야 하는데 여기선 이 작은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앱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빠른 환승 경로까지 안내해주는 이 앱이 신기해서요. 잠깐만요. 이 앱에서 보이는 시간이랑 실제 열차가 도착하는 시간이 정말 똑같은 거예요. 옆자리에 앉은 학생에게 물어보자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당연하죠. 오차가 있으면 큰일 나요. 파리였다면, 아니, 파리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메트로 시간표는 그저 참고사항일 뿐 실제로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일찍 나가서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건 그날 밤이었어요. 강남에서 숙소 근처까지 가야 했는데 시간을 보니 밤 11시가 넘었더라고요. 파리였다면 당연히 택시를 탔겠지만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용기를 내봤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밤인데도 역사 안은 대낮처럼 밝았고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영무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승강장에는 젊은 여성들이 홀로 서서 스마트폰을 보며 당당하게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게 정말 일상적인 풍경이라고요? 옆에 서 있던 회사원처럼 보이는 여성에게 물어보자 그녀는 오히려 제가 신기하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평범한 일상이에요. 저도 매일 이렇게 퇴근하는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서울의 대중교통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지하철역이 마치 작은 도시 같았거든요. 깨끗한 화장실, 편의점, 심지어 작은 카페까지. 파리의 메트로역은 그저 지나가는 곳이지만 서울의 지하철역은 머무는 곳이었어요. 특히 강남역이나 고속터미널역 같은 큰 환승역은 그야말로 지하 도시였어요. 처음 가봤을 때는 길을 잃을 뻔했죠. 실례합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역무원분께 물어보았는데 대답이 의외였어요. 2번 출구 쪽으로 가시다 보면 왼쪽에 있고요. 아니면 8번 출구 환승통로에도 있어요. 근데 지금 2번 출구 쪽은 청소 중이라 8번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파리 메트로였다면, 아니,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시설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화장실은 마치 고급 쇼핑몰의 시설처럼 깨끗했고 심지어 파우더룸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발견한 건 지하도시의 매력이었죠. 환승 통로를 따라 걸으면서 발견한 것들을 적어봤어요. 은행 ATM 부스, 24시간 무인 편의점, 공유 오피스 같은 느낌의 스터디룸, 휴대폰 충전소, 심지어 소규모 공연장까지. 와, 여기서 공연도 하는 거예요?
작은 무대 앞에서 기타를 튜닝하고 있는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네, 지하철 문화예술 공연이에요. 오늘은 제가 2시간 동안 공연할 예정이에요. 시간 되시면 구경하고 가세요. 파리의 메트로에서도 가끔 버스커들의 공연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문화 공간은 처음이었어요. 더구나 무대 옆에는 공연 시간표까지 안내되어 있었죠. 여기서 점심 먹고 갈까요? 옆을 지나던 회사원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푸드코트가 있었어요. 출근길에 커피를 사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퇴근길에 장을 보고 정말 지하철역이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문득 파리의 지하철역들이 떠올랐어요. 그저 서둘러 지나치기 바쁜 음침한 통로들. 서울의 환승역은 달랐어요. 이곳은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닌 도시의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버스를 타보기로 했어요. 파리에서는 버스 시간표가 정류장에 종이로 붙어 있는데 서울의 버스 정류장에서 본 것은 마치 미래의 기술 같았어요. 이게 정말 버스 정류장 맞나요? 투명한 유리로 된 정류장 안에는 커다란 디지털 스크린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도착까지 몇 분이 남았는지, 심지어 버스 안의 빈자리 수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저 숫자가 실제 도착 시간이에요. 빨간색으로 바뀌면 버스가 1분 안에 온다는 뜻이에요. 옆에 있던 학생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3분 후 도착이라고 떴는데 정말로 정확히 3분 후에 버스가 왔거든요. 파리였다면, 아니,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런 게 모든 정류장에 있어요. 네, 대부분요. 시골 가면 없는 데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땐 스마트폰으로 보면 돼요. 스마트폰으로도 된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버스 앱을 다운받았어요. 정말이지 이 도시는 끊임없이 저를 놀라게 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은 일주일 후에 찾아왔어요. 홍대에서 심야 카페 취재를 하다가 시간을 깜빡했죠. 새벽 1시가 다 되어 가는데 마지막 지하철을 놓쳐버린 거예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파리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끔찍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영무원님이 제게 다가와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객님, 심야버스 있어요. 여기 노선도 보세요. N26번 타시면 돼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심야버스라니 정말 안전할까? 하지만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걱정이 부끄러워졌어요. 밝은 조명 아래 여러 명의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회사원들, 학생들, 그리고 저처럼 혼자인 여성들도 있었죠. 버스에 올라탔을 때의 놀라움이란 차량 내부는 밝게 조명이 켜져 있었고 운전석 근처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가 추적되고 있다는 안내문도 보였죠. 혹시 항상 이렇게 운영되나요? 옆자리에 직장인으로 보이는 여성분께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네, 매일 이래요. 저도 야근 많이 하는데 심야버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안전하고 요금도 저렴한 편이라서요. 그녀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파리의 여성들에게 이런 자유가 있었다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죠. 24시간 편의점에서 늦은 밤 간식을 사고 새벽 카페에서 일을 하고 심야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것.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의도적으로 서울의 밤을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여행 작가로서 이런 도시 시스템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게 생겼거든요. 어느 날은 일부러 지하철역의 구석구석을 관찰했어요. 승강장 스크린도어의 비상 버튼, 역무원 직통전화, 몰래카메라 감지기, 이런 세세한 안전장치들이 모여서 거대한 신뢰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책을 읽으시는 건가요? 한 여성분이 지하철역 벤치에서 책을 읽고 계셔서 저도 모르게 말을 걸어보았어요. 네, 다음 역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요. 깨끗하고 안전하고. 그 순간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서울의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어요. 도시의 안전망이자 일상의 쉼터였죠. 파리의 메트로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타는 것이라면 서울의 지하철은 당연하게 편하게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취재를 위해 새벽 2시에 버스터미널도 가보고 늦은 밤 홍대와 강남의 거리도 걸어봤어요. 놀라웠던 건 위험한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시가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았죠. 이렇게 안전한 환경인데도 늦은 밤 골목길에는
경찰차가 안전을 위한 순찰을 돌고 있더라고요. 한 경찰관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은 안전하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이 안전한 이유는 모두가 항상 안전을 생각하기 때문이었던 거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제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어요. 파리의 에펠탑이 랜드마크라면 서울의 대중교통은 라이프마크다. 도시의 심장처럼 24시간 뛰면서 시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데 제 글에 달린 파리 친구들의 댓글이 재미있었어요. 진짜야? 그렇게 안전하다고? 새벽에 혼자 다닐 수 있다고? CCTV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지 않아? 처음 한국에 오기 전 제 생각과 똑같았죠. 그래서 저는 파리의 친구들에게 직접 보여주기로 했어요. 제가 찍은 영상들을요. 새벽 2시에 편의점에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 심야버스에서 평화롭게 졸고 있는 직장인들, 늦은 밤 카페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 이건 연출된 거 아니야? 정부에서 홍보하라고 돈 준 거 아니야? 친구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가졌던 의심 그대로였거든요. 그럼 직접 와서 확인해봐. 용기를 내서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그중 마리가 첫 번째로 휴가를 내고 한국에 왔죠. 마리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부러 공항철도 대신 심야버스를 타고 마중 나갔어요. 마리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클레어, 너 정말 이 시간에 버스 타고 온 거야? 마리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파리에서는 베스트 프렌드조차도 새벽에 혼자 마중 나오라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할 테니까요. 마리, 이제부터가 진짜야. 내가 경험한 서울을 보여줄게. 저는 일부러 마리를 강남역으로 데려갔어요. 밤 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역 주변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죠. 잠깐, 저기 혼자 있는 여자애들 많은데? 위험하지 않아? 마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조금만 더 지켜봐. 우리는 근처 24시간 카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퇴근하는 회사원들, 공부하는 학생들, 약속을 마치고 귀가하는 친구들, 모두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와, 이게 정말 매일 있는 광경이야. 응, 서울은 이게 일상이야. 내가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던 것처럼. 그날 밤 우리는 일부러 마지막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마리는 계속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깨끗한 객실과 밝은 조명, 그리고 친절한 안내 방송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죠. 저기 봐, 술 취한 사람이 있어. 마리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한 취객이 좌석에서 졸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지켜봐. 역무원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걸더니 그 승객의 목적지를 확인하고 내릴 역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마리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죠. 파리였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그게 서울의 특별한 점이야. 시스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배려가. 일주일 동안 마리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해봤어요. 심야버스도 타보고 늦은 밤 카페에서 작업도 해보고 새벽 편의점도 가보고. 그리고 마지막 날 마리가 말했어요. 클레어, 나 비행기표 바꿨어. 한 달 더 있다가 갈래. 왜? 이곳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더 느껴보고 싶어. 파리로 돌아가면 다시는 이런 자유를 느낄 수 없을 것 같아. 마리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났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2주 일정이었던 제 한국 체류도 어느새 3개월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시간은 제게 단순한 취재 이상이었어요. 여성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확인한 시간이었죠. 24시간 움직이는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유였고 안전이었고 가능성이었어요. 지금은 파리로 돌아와 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의 지하철에 머물러 있어요.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해요.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여성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도시. 서울만의 특별함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건 제가 유럽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보면서였어요. 런던의 지하철은 24시간 운행하는 노선도 있지만 주말 심야에만 한정되어 있고 노선도 제한적이에요. 게다가 수많은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혼자 늦은 밤 지하철을 이용하는 건 추천되지 않죠. 베를린에서는 늦은 밤 전철을 타다가 취객을 마주친 적이 있어요.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중간에 내려서 택시를 탔죠. 서울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베를린에서의 그날 밤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에서 야경 촬영을 마치고 지하철을 탔던 밤이었죠. 시간은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처음엔 평화로웠어요. 한산한 지하철에서
제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둘러보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 역에서 취객 2명이 들어왔어요. 큰 소리로 떠들면서 맥주캔을 손에 들고 있었죠. 순간 긴장됐어요. 파리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저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 방향으로 걸어오기 시작했고 독일어로 뭐라고 말을 걸더군요. 차량 안에는 저 말고도 4-5명의 승객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마치 암묵적인 규칙처럼요.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하지 말자는 제가 영어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계속 뭐라고 말을 걸어왔어요. 맥주 냄새가 진동했고 그들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결국 저는 다음 역에서 서둘러 내렸어요. 역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잡는 동안 손이 떨렸죠. 택시비는 평소에 3배나 나왔지만 그땐 정말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베를린 현지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밤에는 되도록 지하철을 타지 않아. 특히 주말에는 더 그렇지. 로마의 경우는 메트로가 저녁 11시면 운행을 종료해버려요. 그 이후에는 나이트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배차 간격이 길고 노선도 제한적이에요. 관광객들은 대부분 비싼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IT 강국으로 알려진 암스테르담에서도 실시간 도착 정보나 교통카드 시스템이 서울만큼 정교하지는 않았어요. 한 번은 트램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결행이 되었는데 아무런 안내도 없었죠. 스톡홀름은 치안이 좋기로 유명하지만 교통 시스템의 디지털화나 편의성 측면에서는 서울만 못했어요. 특히 환승역의 편의시설이나 안내 시스템은 비교가 안 될 정도였죠. 이런 경험들이 떠올라 서울의 심야 대중교통이 얼마나 특별한지 더욱 실감하게 됐어요. 단순히 24시간 운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시스템을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가 진정한 차이를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더욱 놀라웠어요. 어떻게 아시아의 한 도시가 유럽의 어떤 도시보다도 앞서 나갈 수 있었을까? 게다가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도시의 발전은 화려한 랜드마크가 아닌 시민들의 일상적 안전과 자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다음 달에 다시 서울로 갑니다. 이번에는 6개월 장기 체류예요. 서울의 일상적 안전과 자유를 더 깊이 취재하고 싶거든요. 제가 경험한 놀라움과 감동을 세계의 더 많은 도시들과 나누고 싶어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서울에서 만나요. 클레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파리의 한 여행 작가가 서울의 대중교통을 통해 발견한 도시의 미래. 그녀가 경험한 서울의 일상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었죠.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자유를 지키는 서울의 대중교통. 오늘도 수많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우리의 지하철과 버스가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지네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 대한 생각이나 여러분이 경험한 감동적인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포켓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